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에서 문학과 문학 콘텐츠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 국어국문학과의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스토리텔링의 부대가 되는 시공간을 창조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개에서는 시공간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앞으로는 세계라는 말로 바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시공간보다 훨씬 많은 것을 포괄하는 용어이니까요. 과거에는 스토리텔링의 3요소 하면 인물, 사건, 배경을 꼽고는 했죠. 여기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시공간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배경입니다. 영어로는 백그라운드라고 번역되고요. 배경이란 용어는 마치 시공간을 뒤에서 인물을 돋보이게 해주는 무대 장치로 여기는 듯한 어감을 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배경이란 용어보다 스토리 세계, 서사 세계 같은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세계란 영어로 world라고 번역해도 좋고요. 요즘 유행하는 단어인 universe 정도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과거 전통적인 이야기들이 인물 중심으로 주로 전개되었던 데 반해 최근 스토리텔링에서는 이야기 자체보다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세계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 또는 세계관을 중시하는 SF와 판타지 장르가 대중에게 사랑받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이야기의 주무대인 세계를 백그라운드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죠. 이제 스토리텔링을 한 세계를 만들고 이해하는 예술이라고 정의하는 학자도 생겼습니다. 스토리텔링 장르 가운데서도 SF, 판타지는 실제 세계와 가능 세계가 매우 자유롭게 교차하는 서사 양식입니다. 리얼리즘 서사는 현실 세계를 그대로 옮겨오거나 최대한 유사하게 만드는 데 반해 판타지는 세계 설정의 자유를 누리죠. 애초부터 판타지는 현실계와는 다른 낯선 세계를 창조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장르거든요. 판타지의 세계 구축 작업은 건물이나 도시를 설계, 구축하는 작업과 유사합니다. 가상의 존재, 사건들이 주를 이루는 장르의 특성상 독자에게 사실감을 주기 위해서는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세계 구축에 특히 심혈을 기울여야 하죠. 이때 세계는 최대한 현실의 뿌리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계, 구축되어야 합니다. 세계 구축은 전체적인 구조는 물론 세부 사항 하나하나도 세심하게 계획하는 매우 정밀한 작업입니다. 모든 이야기 안에는 2개 이상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스토리텔링 과정을 역동적으로 만듭니다. 복합적인 세계가 등장하는 이야기 가운데서도 매우 정교한 설계 과정을 필요로 하는 형태 2가지만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림길 서사라고 부르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메타 제시 서사입니다. 먼저 갈림길 서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서사에서는 말 그대로 2개 이상으로 갈라진 세계가 서로의 경계를 넘보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진 세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따라 또다시 2 종류로 갈리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계들이 서로 침범하지만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판타지 소설로 잘 알려진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들 속에는 2개의 다른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비밀스러운 통로에 의해 연결되어 있지요. 하지만 이 세계들은 이들을 모두 둘러싸고 있는 더 큰 영역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구조를 갖고 있죠. 어린이들을 위한 판타지에 등장하는 이 세계들은 대부분 이런 안정된 구조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어른들의 판타지는 훨씬 더 복잡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갖고 있죠. 이런 이야기에서는 여러 세계들이 경쟁하면서
서로의 경계선들을 침범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에서도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관문이나 원리 정도는 알려줍니다. 그러나 등장인물은 물론 독자들마저도 어느 세계가 진짜 세계인지 혼란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매트릭스나 인셉션 같은 영화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슐라 르긴의 SF인 하늘의 물레에서는 자신의 꿈이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 때문에 잠들기를 두려워하는 증상을 지닌 환자가 등장합니다. 소설은 주인공의 꿈속 세계가 현실 세계로 침범해 들어오는 상황을 다양하게 그려내고 있죠. 다음으로는 좀 더 복잡한 메타제시 서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메타버스, 메타픽션 등등 메타로 시작되는 단어가 부쩍 많이 쓰이는데요. 메타란 무엇을 넘어서를 뜻하는 접두어입니다. 그렇다면 메타제시는 무엇을 넘어선다는 뜻일까요? 바로 이야기 세계라는 관념 자체를 넘어선다는 의미입니다. 등장인물이 존재하고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 세계를 넘어서면 그 바깥에는 무엇이 있나요? 바로 그 이야기를 만드는 작가 또는 연출가의 제작 세계가 있습니다. 독자들은 이 제작 세계를 자신들이 존재하는 현실 세계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지요. 메타제시란 바로 이렇게 이야기에 담긴 세계와 이 이야기를 쓰고 만드는 제작 세계 사이의 경계가 침범되었을 때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이를테면 만화 속에 그 만화를 그리는 만화가가 갑자기 등장인물로 나온다든지, 소설 속 인물이 갑자기 이야기에서 툭 튀어나와서 작가나 독자와 대화한다든지 하는 상황을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창작된 세계의 경계가 무너져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듯한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메타제시 서사입니다. 독일의 극작가 브레이트의 서사극 역시 메타제시의 순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사뮤엘 베케트의 실험극을 비롯해 포스트 모던 서사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요즘은 만화나 드라마에서도 메타제시를 활용하여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세계들을 한데 묶어서 커다란 유니버스를 만드는 사례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니버스라고 하면 제일 먼저 MCU, 즉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떠올리는 분이 많을 겁니다. 마블의 유니버스 안에서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각자 자신의 세계 안에서 이야기를 쌓아갑니다. 하지만 관객들은 곧 이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세계관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죠. 이런 스토리텔링 유니버스 안에서는 캐릭터, 사건들, 주제, 시공간 등이 마치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처럼 축적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화뿐 아니라 게임, 웹툰, 드라마, 유튜브 콘텐츠, K-팝, 제품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유니버스란 이름으로 세계관을 만드는 일이 유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세계관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계관은 세상을 상상하거나 바라보는 관점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영어로는 worldview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서브컬처를 중심으로 세계관이라는 용어가 특정한 맥락에서 자주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이야기 세계나 배경 설정과 비슷한 뜻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중문화에서 널리 쓰이게 된 어느 정도 통용되는 용어이므로 저 역시 오해를 일으키지 않는 맥락에서는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섞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을 가려 쓰고자 하는 분들은 학술적으로 더 정확한 표현인 세계 만들기 또는 서사세계 구축이라는 용어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토리텔링을 통해 세계를 구축하는 요령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나아가 이렇게 만들어진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